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연일 계속 갱신해주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보합에서 끝났는데요. 니케이와 상해가 보합으로 끝났고요. 대만은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도 3286포인트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죠. 코스피가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장 미국 나스닥처럼 굉장히 지금 좋은 그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3286포인트니까요. 3300포인트, 34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오늘 제법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7.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을 크게 터뜨렸죠.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연일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카카오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이 살짝 무너뜨렸죠. 카카오의 5일 이동 평균선 지점이 15만 8천원 요 지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15만 8천원까지는 오진 않았죠. 10시 반쯤에 16만 500원 요 지점을 살짝 터치를 하고 16만 5천원까지 반등을 해 주었죠. 이렇게 시세가 좋은 대형주의 단타의 폭이 이런 겁니다. 얘가 만약에 16만원을 살짝 깨뜨려 가지고 8,500원 9,000원 요 지점만 왔더라도 여기서 큰 물량을 매수를 해 가지고 단타를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16만 1,000원 요 부분에서 큰 물량은 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분할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1, 2%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가 오후에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깼을 때는 거래를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는 긴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게 오버나잇을 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그래프는 두산중공업이 슈팅을 주다가 첫 번째 긴 음봉, 거래량을 터뜨리는 긴 음봉이 나왔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 지점이죠. 15만원대 초반, 15만원대 초반에 온다면 조금 전에 보셨던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 거의 한 11선 조금 위에서 이렇게 돌았죠. 한번 돌 때는 음봉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고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내일 보시면 고점이 16만원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저점을 15만원대 초반 요런데 잡고 내일 15만원대 초반에 아침 10시 이전에 한번 하락을 한다면 매수를 해서 16만원대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180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93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270만 주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카카오가 첫 번째로 개인이 순매수를 한 게 14만 3천원 부분입니다. 120만 주를 순매수를 했죠. 이때는 기관은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앉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14만 3천원 부분,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만약에 카카오가 내일은 오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매수를 한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려가지고 며칠간 홀딩하는 전략, 그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하락을 하니까 네이버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조금 카카오하고는 모습이 다르죠. 카카오는 고점인 부분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큰 물량을 매도를 했다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보다는 덜 올랐죠. 그리고 기관의 매물대는 없습니다. 전일 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수익 실현에 나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이런 지점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전고점 부분 40만 6천원, 7천원 이런 부분에 오면 매수해 가지고 조금 끌고 가는 전략, 그런 게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뭐 자동차주들이 아침에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주들이 이렇게 시세가 좋았던 건 전일 미국장에서 GM의 주가가 1.49% 정도 상승했고요. 포도의 주가가 3.4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얘네들이 시가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가 0.89% 띄워서 시작해 가지고요. 장중한 때 뭐 3.88%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매물대를 맞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현대위아 위주로 거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 평균선이 한 10만 3천원 부근이죠. 뭐 얘가 뭐 5일동 평균선까지는 뭐 오지는 않았고요. 5일 이동 평균선 윗단까지는 왔죠. 10만 오늘 얘의 저점이 10만 4,500원. 얘가 5일동 평균선과의 그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1% 정도 윗가격에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뭐 10만 4,500원, 5,000원 요 부분에 잡아가지고 10만 7천원, 뭐 8천원 요 부분까지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애들 5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살짝 타치를 하고 이렇게 샛별형을 만들었을 때는 종가 오버나잇을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에 다시 재매수를 해서 오버나잇 중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즘 이렇게 올라가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도 5일선 살짝 타치하다가 이렇게 도치형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오를 때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6월 15일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하루 이틀 조정받다가 그 다음에 계속 날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대형주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방법은 이런 부분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위아를 지금 종가 오버나잇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보셨던 기아, 현대차, 그리고 현대위아 이런 대형 자동차, 코스피 대형 자동차 주들이 좋았는데요. 오늘 코스닥에 또 화신이가 움직였죠. 화신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굉장히 뭐 지금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신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3.15%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살짝 밀렸다가 시초가를 뚫어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화신이를 보고 화신전공을 거래했습니다. 오늘 조금 특이했던 게 이 화신전공인데요.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화신이의 모회사죠. 화신이가 이렇게 한분봉에서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시가를 뚫어주는 모습을 놨는데요.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자, 화신전공이 뭐 그래프가 그다지 나쁜 게 아니었죠. 하지만 이렇게 쭉 빠지는 그래프, 이게 왜 오늘 그런 게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첫 번째 이 음봉을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양봉을 만드는 요 부분, 이 자리에서 화신 전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뭐 자동차 주들이 좋았고, 두 번째는 자회사인 화신이가 두 번째 긴 양봉을 만들어 줬고요. 이 두 번째 3분봉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한 뭐 9%죠. 9% 정도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화신 전공을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조금 기다리니까 얘가 10% 정도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땡큐죠. 이게 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쭉 빠졌는지는 뭐 지금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화신 전공을 거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대장인 휴마시스를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뭐
조정이 나왔구나, 하락이 나왔죠. 자, 휴마시스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9.47% 시작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상한가 오버나이트를 했는데요. 이렇게 상한가만 잘 잡아도 주식에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상한가 잡는 요령에 대해서는 뭐 작년 1년 동안에 수십 번 말씀을 드렸고요. 상한가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잡는 것들이 아니라 상한가를 잡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을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시가의 반을 매도하고 반은 한 13%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오늘 또 큰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 거죠. 상한가 잘만 잡으면 10% 수익이 나옵니다. 상한가가 위험하긴 하죠. 이게 뭐 상한가 붙이다 깨지면 한 10% 정도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10번 성공시키고 한 번 실패를 한다면 뭐 9번 정도 성공하니까 한 번에 상한가를 잡으면 보통 한 10% 정도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뭐 한 90%를 뭐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아직까지 지금 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얘가 뭐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1등인 휴마시스만 철저하게 거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가 분할에 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